네, 다음은 토론회 얘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자, 4번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아무래도 4번을 하다 보니까 후보들이 말하는 특징이 또 잡히기 마련인데 이를 활용한 게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보시죠. 토론회 놀이라고 한다죠? 네. 결정을 하셔야 될 정치 지도자가 아니 지금 대통령 되실 분들의 입장을 묻는 자리인데 그 시기 얘기를 주사 차원의 질문. 아니 수사 차원이 아니고 아까 그 경남의 심상정 후보님이 좌파 경제학이나 좌파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데 유승민 후보가 정책적으로 배신을 했다. 강남 좌파가 되었다.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안 후보님이 선거 때문에 급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허허하하가 나오면 어떤 친구가 술을 먹기로 하고 좌파 얘기가 나오면 홍준표 후보가 좌파 얘기를 할 때마다 또 한잔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얘기할 때 한 잔 먹다 보면 셋 다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즐거워서 하는 놀이가 아니고요. 네. 저 말이 듣기 싫어서 하는 놀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가? 아, 뭔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슬픈 놀이다. 네. 그래도 저렇게 하다 보면 진짜 다 술이 만취가 될 정도다 이러면 많이 하나 봐요. 너무 후보들이. 슬프게 보지 마시고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대선 후보 토론에 대한 풍자 아니겠어요? 네. 네. 저는 저런 풍자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대선 후보들이 너무 토론을 잘해서 저런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대선이기 때문에 저런 특징적인 것을 유권자들이 잘 잡아내가지고 이걸 놀이게임도 시키고 또 비유도 시키고 패러디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판에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고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아마 대선 후보들도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 내가 하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안철수 후보는 아닙니다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제 그런 걸 심어줄 수 홍준표 후보는 있죠. 좌파 얘기를 좀 줄여야 그렇죠. 되겠다. 내가 좌파를 너무 많이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가능성이 있죠. 네. 네. 또 이 패러디 중에 재밌는 패러디가 나. 물론 이거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후보가 토론회 때 한 얘기를 재밌게 풍자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패러디입니다. 네, 자, 빵은 무슨 돈으로 사냐?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답변 드리지 않았냐? 더 토론하고 싶으시면 저희 제빵정책위원장이랑 토론하시라. 이런 패러디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하면 삼겹살은 지방이 많고 서민 음식입니다. 자세한 건 요리사한테 물어보시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두 정부를 싸잡아 얘기하는 거예요. AI만 없었으면. 그러니까 약간 질문의 핵심에 대답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문재인 화법을 저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한 것 같은데 요 TV 토론 2번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대세론을 굳히려면 저 화법을 긴급 무슨 작전 회의를 하든지 저 화법은 좀 바꿔갖고 나오시는 게 본인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대선이 무르익어 가면서 또 홍보전쟁, 그러니까 광고전쟁에 이어서 네. 기발한 아이디어의 홍보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후보별로 특징이 있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저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이 이기라! 국민이 이기라! 국민이 이기라!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발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거지 돌리는 게 아니,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나오면 너무 고마워서. 쌀 해보라 그러고 하고 그거 해보라 그러고 최고의 플레이 심블리 여러분 곁에 늘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과 고통과 아픔 같이 하고 앞으로 노동정권 수립할 수 있는 정당 저 심상정
문재인 TV 같은 경우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이해해야 되고 예. VR이라 그래서 360도 돌아가는 것도 하고 젊은 층을 아무래도 좀 의식한 그런 거. 그렇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는 보통 30, 40대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30, 40대가 많이 게임을 했던 게임이에요. 그 게임과 결국 문재인 후보가 타겟층으로 잡는 게 30, 40층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오버워치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심상정 후보가 나온 장면도 게임이에요. 그 게임도 결국은 보통 요즘 20대 젊은 층이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뭔가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오버워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많이 게임을 해요. 오버워치를. 20대 여성들이.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물어봤는데 학생들한테도 오버워치에 여학생들이 많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여성과 20대를 상대로 해서 타겟으로 하는 것 같고 VR 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지 않습니까? 그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뭐랄까요 컴퓨터나 IT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시원한 사이다 발언 많이 하니까 네. 홍카콜라라고 해서 또 그런 사이다 발언하는 모습을 이미지화한 그런 홍보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지율이 지금 점점 좀 이 하락세에 있는 안철수 후보의 원군이 이제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 최명길 의원이 이제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길 전 의원과 부인 최명길 씨가 또 유세를 나섰기 때문에 두 최명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최명길 의원의 입당의 변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입당이 김종인 대표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한 건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김종인 대표께서도 안철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여서 보다 품격 있는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최명길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김종인 전 대표계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명길 의원이니까 또 김한길 의원 부인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가 또 화제가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안철수 구하기에 여러분들이 나서는 것 같은데 최명길 의원은 김종인 대표가 탈당을 할 때 좀 뒤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같이 따라 나와고 또 김종인 대표 의중을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것은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직접 나서서 지지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시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네. 김한길 의원뿐만 아니라 정운찬 의원 전 총리라든가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 쪽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40석밖에 안 되고 맨파워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이라도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김종인 전 대표의 의중을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로 당적을 가질 수는 없다. 누군가가 꼭 된다는 확신이 든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앞으로 판세가 어떨 거라고 보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다 따라잡았다가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해도 네.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다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렇게 잘 읽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어떤 언어의 어떤 문구를 보면 김종인 전 대표는 지금 이게 끝난 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가 꼭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변화의 가능성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측근이 나올 수 있는 최민길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은 어느 정도 안철수 쪽에 가 있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유, 바로 안철수 후보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스스로가 방송 기자 출신이고 오랫동안 방송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회에 품격 있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계기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3차 TV 토론을 보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명길 의원, MBC에서 유명하게 또 방송기자로 날렸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자처를 하고 나선 건데, 저는요, 선거 때는 진짜 홍준표 후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게 작대기도 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는요, 철저하게 덧셈 정치를 해야 돼요. 근데 최명길 의원의 합류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안철수 본인이나 박지원 대표 이런 사람들이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화끈하게 나서야 되는데, 네. 저는요, 바른정당 내에서 자기들이 그 유승민 후보를 사퇴시키고 단일화 용의가 있다는데도, 그거 신경 안 쓰겠다. 질라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 문재인 따라잡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자강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약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약했을 때 연대 얘기면 흡수돼 버리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데 이미 양강구도를 이뤘을 때는 자강론을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점이 뭡니까? 안철수 쪽에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저 40석 갖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단일화는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지지 선언하고 나서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 이제 12일 남은 대선 본투표 몇 번 그래도 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읽히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분과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